하차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기차 여행을 떠나기 위해 6시에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무궁화호를 한번 타봤는데요. 1950년대부터 운행됐던 무궁화호가 아직도 노선을 구성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요즘에 나온 신식 기차보다 속도도 느리고 객실 내부도 화려하진 않지만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떠났던 기차 여행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그런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초겨울이라 해가 짧아지기도 했고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첫 차를 타다 보니 기차 안에서 이렇게 일출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죠? 눈이 수복이 쌓인 철로 위를 달리는 것도 너무 낭만적입니다. 창밖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하차할 시간이 됐네요. 그럼 하차해 보겠습니다. 수원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서대전역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큰 길로 나가야 하는데요. 서대전역에서 약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서대전역 내거리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오늘 탑승할 20번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좋게도 전날에 눈이 많이 내려서 이런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오늘 구경할 여행지에서 첫눈이 소복이 쌓인 아름다운 비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차할 때가 됐네요. 하차해 보겠습니다. 서대전역 내거리에서 약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장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참고로 방금 타고 온 20번 버스는 대전역에서 출발하여 이곳 장태산까지 운행하는 대전의 외곽 버스인데요. 배차 간격은 약 1시간 30분이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운행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태산은 말 그대로 산이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가면 원치 않게 힘든 등산을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 지도에 보이는 노란색 산책로길을 따라가야 편안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문 안내소에서부터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장태산에도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여 있네요. 벌써부터 오늘의 트레킹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안쪽으로 길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자 좋기 아파트 10층 높이는 돼 보이는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송파 임창봉 선생이 1972년부터 이곳 장태산 24만여 평에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만들어진 휴양림이라고 하네요. 벌써부터 향긋한 피톤치드 물질이 온몸에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각양각색의 지형물 위로 얇게 덮인 눈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네요. 계속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왼쪽에 작은 샛길로 들어가면 이렇게 작은 연못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곳이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첫 번째 명소인 생태연못입니다. 이곳에서 소복이 쌓인 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있겠죠? 생태연못 구경을 마치고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오른편에는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나무데크에서 바라보는 메타세콰이어 숲의 풍경도 정말 멋있죠? 눈이 내리고 있어서 그런지 그 분위기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걸을 때마다 나는 뽀드득 소리도 너무 듣기 좋은데요. 드디어 겨울이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관리사무소 앞쪽에는 이렇게 숲속 어드벤처로 갈 수 있는 입구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하이라이트 코스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밤새 내린 눈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데크길 정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우선 오른쪽으로 가서 숲속의 집을 먼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잠시 뒤를 돌아봤는데 눈 덮인 설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걸어가며 마주치는 하얀 풍경도 아주 멋있는데요. 이 눈이 1년 만에 다시 보는 첫눈이라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숲속의 집까지는 200m가 남았네요.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숲속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숲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숙박시설인데요. 성수기 7, 8월을 제외한 비수기에 6인 기준 가격이 75,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숙박을 해보고 싶네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바닥에 보이는 잘 정돈된 산책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전망대로 가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럼 전망대로 올라가 볼까요? 계속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작은 돌탑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돌탑 뒤쪽으로 가면 됩니다. 나무 데크가 있는 걸 보니 전망대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데크 쪽으로 걸어가자 대전 남부의 웅장한 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귀여운 눈사람도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 아름다운 비경을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장안저수지의 물줄기도 잘 보이네요. 이 저수지 근처에는 이렇게 출렁다리가 있고 출렁다리를 건너야 갈 수 있는 작은 정자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두 곳이 바로 다음 목적지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저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는 회색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팔각 정자인 장태로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대전 남부의 멋있는 산줄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멋있는 인생샷을 건질 수 있겠죠? 장태루 옆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팔마정 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래쪽으로 약 20분 정도 내려가자 전망대에서 내려다봤던 출렁다리가 등장했습니다. 한번 건너가 볼까요? 걸을 때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참 재밌더군요. 출렁다리를 지나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다음 목적지인 팔마정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팔마정이라는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8마리의 말이 물을 마시고 있는 팔마마을과 닮아 붙여졌다고 하네요. 12시쯤 되니 장태산으로 나들이를 오는 여행객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다시 오전에 들렸던 장태산 관리사무소 쪽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도 되지만 그러면 다시 등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도로 쪽으로 빠져서 다시 장태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다시 장태산 입구에 도착을 했네요. 관리사무소 갈림길으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길이 아닌 왼쪽 길로 가볼게요. 길을 따라 1분 정도 걸어가니 다시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메타세콰이어 숲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 산림욕장입니다. 정말 국내에 이런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있다니 굳이 비싼 돈 주고 해외여행을 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로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최대 35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 울창함에 감탄하느라 뒷목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 산림욕장을 지나 조금만 앞으로 가면 간단한 주전부리를 파는 카페가 나오는데요. 몇 개? 저 하나만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즉석에서 구운 가래떡구이 하나를 먹었습니다.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숲길에서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며 먹는 가래떡구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제 간단하게 배를 채웠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오전에 눈 때문에 입장이 불가능했던 숲속 어드벤처에 다시 왔습니다. 그럼 먼저 숲체험 스카이웨이를 둘러볼까요? 이 숲체험 스카이웨이는 35m에 달하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바로 옆에 두고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인공 데크길인데요. 오후가 되자 햇빛이 들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메타세콰이어 이파리들의 아름다운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황금빛으로 둘러싸인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는데요.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서 관찰하기 어려웠던 이파리들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데크길을 계속 따라가면 이렇게 더 높은 곳에서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타워가 나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스카이타워는 아파트 10층 높이의 전망대인데요. 이곳에서는 방금 전 스카이웨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황금빛 물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새 전망대 정상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 이렇게 전망대가 흔들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는데요. 혹시나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찔한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그만큼 이곳에서 장태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하는 재미가 배가 되더군요. 한창 멋진 절경에 취해 있던 도중 잘못 본 거 아닌가 하는 아찔한 장면을 포착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전망대 너머에 있는 바위산 위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저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스카이웨이 데크길로 내려왔습니다. 출구 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머리 위에 거대한 다리 하나가 있는데요. 방금 봤던 아찔한 포토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 다리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 하나인 출렁다리입니다. 이곳도 스카이웨이와 비슷하게 바로 옆에 거대한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끼고 걸어볼 수 있는 다리인데요. 오전에 봤던 팔마정 출렁다리와는 다르게 흔들림은 거의 없더군요. 이 출렁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장태산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입장료가 없는 무료 휴양림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더군요. 출렁다리를 지나 나무 데크길을 따라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올라가니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줄을 서는 대신 이 포토존에서 내려다보는 장태산의 숨은 비경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마지막 정말 다시 봐도 감탄밖에 안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왜 이곳이 SNS에서 난리난 포토존이 됐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는 비경이군요. 만약 일행분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이 포토존에서 꼭 사진을 찍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방금 둘러봤던 장태산 SNS 포토존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장태산 걷는 여행이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둘러봤던 명소들을 다 둘러보신다면 후회 없는 장태산 여행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다시 장태산 자연휴양림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서 20번 버스를 탔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어서 지금 보이는 버스 시간표를 보시고 도착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고 한 번에 대전역까지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의 장태산 걷는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영상이 장태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